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파볼 자료는요. 바로 어르신들 눈 건강과 직결된 거죠. 정부 지원 정책 안내문입니다. 네. 혹시 요즘 이렇게 가까운 글씨 보실 때 좀 흐릿하다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새 안경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망설이셨다면 오늘 저희 얘기가 진짜 도움될 겁니다. 네, 맞아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안경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선명하게 본다는 게 단순히 그냥 잘 보는 걸 넘어서요. 일상생활의 질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랑 안전 문제까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확히 누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또 혹시 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대상 조건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이 안내문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네, 일단 연령 기준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이 두 그룹에 해당하시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연령 기준이랑 소득 기준이 같이 들어간다는 점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사실 그렇잖아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먼저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으로 일단 대상을 좀 좁히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지원의 시급성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일종의 필터링이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이 기준 연령이 만 60세가 아니라 만 65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전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건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정책 우선순위 같은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하, 중앙정부에서 큰 틀은 잡아주지만 세부적인 운영 지침 같은 거는 지자체에서 조례나 뭐 자체 계획으로 조금씩 다르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 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 세부 기준이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기준은 꼭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게 필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사실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주민센터 확인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는 건지, 지원 금액은 얼마고 또 어떤 종류의 안경까지 되는 건지 이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실제적인 혜택 크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료를 보면 지원 금액이 지역마다 약간씩은 다르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최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선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 10만 원이면 네. 안경 하나 맞추는 비용 생각하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꽤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더 흥미로운 점은 지원되는 안경 종류가 그냥 단순히 돋보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노안용 안경은 당연하고 심지어 요즘 많이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다초점 렌즈? 네, 다초점 렌즈? 네. 그것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딱 적혀 있어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혜택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초점 렌즈까지 포함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이게 단순히 그냥 가까운 글씨만 잘 보자 이런 불편함 해소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뭐랄까 원거리, 근거리 다 봐야 하는 일상생활 전반의 시력 불편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아하. 요즘 어르신들 활동 반경이나 생활 양식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셨잖아요. 그럼요. 훨씬 활동적이시죠. 네, 그런 현실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보이게 하는 걸 넘어서 편안하고 활동적으로 보실 수 있게 지원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최대 10만 원이라는 금액하고 이 지원 범위, 이게 이 제도의 정말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게 단순 시력 교정을 넘어서서 좀 더 나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죠. 이렇게 좋은 혜택 받으려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내문에 보니까 5단계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이걸 한번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 절차가 막 너무 복잡하고 이러면 쓰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 이 자료에 나온 절차는 그래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신청 접수 과정인데요. 먼저 주민등록증, 이거 하나만 딱 챙기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여기를 방문하시는 겁니다. 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혹시 혼자 가시기 좀 힘드시면 자녀분이나 이웃분하고 같이 가셔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접수창구 직원분께 저기 안경비 지원 신청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대요. 네, 그럼 신청서를 주는데 거기 이름, 주소, 연락처 뭐 이 정도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되고 이것도 쓰기 어려우시면 직원이 도와준다고 하네요. 네, 이 초기 단계를 보면 확실히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노력한 게 보여요. 준매물도 신분증 하나로 간단하게 하고 또 대리 신청이나 작성 도움도 가능하다고 열어둔 점은 아무래도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서류 작성이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소득증빙 서류 제출입니다. 지원 자격 확인해야 하니까요. 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집에 이런 서류가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편리하죠. 네, 이 서류 확인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고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필요한 서류를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연결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자리에서 바로요? 네, 신청하시는 분이 서류 떼려고 여기저기 다니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려는 거죠. 그렇죠. 원스톱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요. 자, 네 번째 단계는 좀 특별해요. 서류 제출하고 나면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대요. 아, 네, 이게 또 중요하죠. 전문 의사 선생님이 시력 상태란 어떤 안경이 필요한지 종류까지 확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걸 넘어선 이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에요. 오, 그냥 신청자가 나 안경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금 시력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이걸 받도록 하는 거죠. 네네. 사실 잘 안 맞는 안경 쓰면 오히려 눈 건강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무료 시력 검사는 비용 지원 효과도 높이고 또 어르신들 눈 건강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약간 건강검진 성격도 같이 있는 셈이죠. 와, 안경 지원에다가 무료 시력 검사까지. 이거 정말 알찬 지원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시력 검사까지 다 마치면 정부에서 지정한 안경점 목록을 안내해 준대요. 네. 그럼 그중에서 한 곳 골라서 방문해서 안경을 맞추면 끝! 이때 지원금 최대 7만 원에서 10만 원 이걸로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거죠. 네. 아마도 이제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같은 거 확보하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관리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 전체 과정을 쭉 보면 신청하고 자력 확인하고 건강, 그러니까 시력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 혜택, 안경 구매 지원이죠. 이것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연결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단계 절차 쭉 따라가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네요. 근데요, 혹시 여러 사정 때문에 주민센터나 보건소 방문 자체 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다행히 이 자료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 온라인도 돼요? 네. 정부 복지 포털 있잖아요. 복지로 웹사이트. 아, 복지로. 네. 네. www.복지로.go.kr 여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다만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이게 또 하나의 벽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라는 옵션이 편의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긴 한데 동시에 또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둘 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두는 건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신청했다가 안 되네? 하고 낭패 보는 일 없도록 이 부분도 꼼꼼히 짚어봐야겠죠? 네, 맞아요. 어떤 지원 사업이든 자격 요건 말고도 제한 조건이나 유의 사항 같은 게 꼭 있거든요. 이걸 놓치면 시간 들이고 노력했는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과거 이력이네요. 네. 최근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 똑같은 안경 구입비 지원을 이미 받으신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규정 같은데 이 기간 기준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 하니까요. 이런 조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최근 몇 년 이내라는 이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은 아까 그 연령 기준 달랐던 것처럼 지자체별 운영 방침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민센터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이신 경우에요. 아, 의료급여 1종. 네,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다 하시면 신청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따라서 다른 복지 혜택이랑 중복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 대상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세부적인 자격 기준은 신청자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니까 나는 해당될까 싶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의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군요. 과거 지원 이력하고 의료급여 수급 여부 이 두 가지는 신청 전에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이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문의처 정보도 나와 있나요? 네, 자료에 명확하게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요. 네, 주민센터. 네. 추가적으로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있잖아요. 국번 없이 120번. 아, 120번. 네. 네, 여기로도 문의할 수 있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에서도 상담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아, 재단도요? 네. 재단 연락처는 070-7542-3714번입니다. 070-7542-3714번. 오, 여러 경로로 문의할 수 있군요. 정보가 명확해서 좋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냥 참지 말고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내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첫걸음이니까요. 잘못된 정보나 오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청 시기에 관한 건데요. 아, 맞다. 왜 시기를 강조하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네.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이에요. 따라서 신청자가 많으면 준비된 예산이 다 떨어지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선착순 마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지원 자격이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네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진행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를 딱 확인하시고 내가 해당되네? 이렇게 판단되시면 아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그냥 바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격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방문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어르신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안경값 얼마 아낀다. 이걸 넘어서서 세상을 더 또렷하고 더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명확해요.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안내된 절차대로 신청하면
안경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이거 크게 줄일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요? 예를 들면 작은 글씨 때문에 에이 하고 포기했던 신문 읽기나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또 흐릿하게 보였던 가족이나 친구들 표정을 더 선명하게 보면서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도 있겠죠. 네네. 혹은 외출할 게 발밑이 더 잘 보여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든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와,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선명한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경이 가져올 당신의 일상 속의 작지만 아주 소중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선명한 시야가 가져다줄 삶의 풍요로움까지 생각해 볼 수 있군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유용한 정부 지원 제도를 이해하고 또 활용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연락처로 꼭 문의해 보시고요. 당신의 더 밝고 건강한 시생활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